강력한 대북제 대결이 하는 만장일치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사격으로 적진의 분노의 불선하기를 도우는 우리의 경량. 이번에 보면 수위가 상당히 높고 초강수를 뜨고 있는데 먼저 저발을 안 한다 이렇게 다 인식되겠는데 김정은 연락하면서 무조건 핵을 쏜다 이런 게 조선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만병 통치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 부활제, 항암 치료제, 당뇨 병약. 성활sam약을 먹으면 가갈이 뭐 하루에 30알 막 나버리고 막 그런 거니까. 포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오늘 탈북 미녀들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진 출신 미녀 량진이, 이항미, 최주연 씨 그 계보를 잇는 또 다른 미녀가 찾아왔습니다. 호수같이 분이에요. 크고 예쁜 눈망울의 그녀 박서연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 오징어 아가씨 박서연입니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오징어 말리기에 매달렸던 오징어 소녀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린 오징어만 해도 10,000개가 훌쩍 넘습니다. 북한에서 오징어와 제가 함께했던 시간을 오늘 이만갑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서리 씨, 네. 긴장되시죠? 네, 긴장돼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예쁘셨어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화장하고 머리하면서 더 이뻐지신 거예요? 아라처럼. 아니요, 원래 예뻤어요. 아니, 청진인데 5년 넘어서 그런지 사투리를 거의 안 쓰네, 사투리를. 아니 청진 출신이 제가 공통점이 보니까 사투리를 안 쓰기도 하지만 팔다리가 예뻐하고 길어요. 길쭉길쭉. 예, 굉장히 길쭉길쭉해요. 아라 씨 왜 지금 자기 팔을 보고? 저도 길쭉해요. 예? 네? 아니 아라 씨, 네? 환영하세요. 환영해요. 엄청 화난 것 같은데? 다들 환영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저 엄청 환영하고 있어요. 진짜. 환영 한번 해주세요, 아라 씨가.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오징어를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정확히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오징어 잡이를 하는 배를 타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에 나가시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바다에서 계시다가 집에 들어오시거든요. 예. 배가 한 번 나가면 한 3일을 있는다고요? 그럼 네. 얼마나 잡아요? 많이 잡아요?
한 3, 40kg 정도. 3, 40kg? 그럼 몇 마리예요? 3, 40kg면 보통? 한 마리수로 하면 한 7, 8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징어가 조명도 굉장히 밝아야 되고 나가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양을 엄청 잡아요. 오는 건데 아버님과 이렇게 팔았던 기억도 있어요? 네, 아빠가 배 타고 들어오면 오징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건 팔고 좋은 것만 집에 들여와서 말리고 하고. 안 좋은 걸 팔어. 좋은 거 팔고 안 좋은 건 말리는 게 아니고 좋은 건 말리면 나중에 돈이 되는데 안 좋은 건 말려도 돈이 안 되니까 고생하면서 말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안 좋은 거 말리면 맛이 없어요? 근데 네. 그거를 허락해줘요? 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잡았어요. 개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 거예요, 잡으면. 그래? 음. 그 배도 그럼 개인 거예요? 원래는 국영이잖아요. 국영인데 국가가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개인이 배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영 기업에다가 이렇게 좀 뭐지 등록을 해요. 그다음에 국가는 일절 생산 관리를 안 하고 네. 개인이 나가서 잡아온 데서 상납을 시키는 거예요. 몇 개만. 예,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상납시키는 경우가 있고 생산물로 상납을 시키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뭐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은 예,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어요. 추랑 처소가 있어요. 그 네. 처소에 가서 배가 내가 나간다 하고 등록을 하고 그러고 들어오면 돌아왔다 하고 그 움직이는 시간을 가서 등록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돼요. 웃기는 거는 거기 경비대 군인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검열원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있는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군들이 그 바닥에 밑에다가 있잖아요. 이 성창 밑에다가 그거 숨겨가지고 들어오고 네. 거기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김책이라는 곳에서 13명이 남한에 배 타고 넘어온 사건으로 해가지고 맞죠. 배 나갈 때 출고 기름을 딱딱 이거 체크를 해줘요. 기름을. 남한으로 도망 못 치게. 아이고. 더 이상 필요 없어. 기름을. 자, 별일이 다 있네요. 서현 씨, 사실 내륙 사람들은 그 오징어 한 마리 먹는 게 얼마나 귀할 텐데 오징어는 원 없이 드셨겠어요, 생선이랑. 네, 오징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좋겠어. 북한도 오징어 회로도 먹고 그래요? 네, 오징어 회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처럼 회로 먹지 않고 주로 멀리 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식초에다 이렇게 해서 양념해가지고 무침을 북한에서는 회라고 해요. 오징어 무침을 저희는 회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양강도라 바다에서부터 오려면은 그렇지. 굉장히 오래 와야 오래 되잖아요. 걸리죠. 그래서 다 냉동을 해서 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냉동으로. 그래서 오게 되면 냉동회를 그거 먹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좀 찔려요. 아니, 기름값이 어딘데 회로 만약에 오려면 그거 뭐. 회에다가 아니 근데 그게 중국에서 수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화로차가 북한에서 다녀요. 그러니까 산채로 중국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에 화로차가 있으니까 내륙에서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 서해에 가면은 갑오징어가 있어요. 그렇지. 예, 제일 먼저 도망친 것이 탈북을 한 것이 갑오징어예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각각 그걸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그 다음부터 90년대 이후부터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없었는데 중국 배가 많이 와서 가지고 가고 했는데 근데 아직도 평양에서는 갑오징어 불고기도 해먹고 그렇게. 박선 씨 혹시 북한에서 오징어 그렇게 먹으면 질려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징어 한국 와서 드세요? 네, 오징어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있어요. 어떤 게 맛있어요? 한국 오징어, 북한 오징어? 북한 오징어랑 한국 오징어 하면 북한 오징어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울릉도 오징어를 왜? 못 드셔봤나 이유가 보요. 뭐예요? 한국 오징어는 좀 질기고 딱딱한데 북한 오징어는 좀 씹는 식감이 좀 달라요. 북한에서 그럼요. 저희는 오징어를 먹을 때 뭐 마요네즈가 됐든 고추장이 됐든 뭘 찍어 먹잖아요. 그치. 북한에서는 뭘 찍어 먹나요? 저희는 그냥 구워서 그냥 먹어요. 아무것도 안 찍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게 한국에 와서 오징어 먹으면 마요네즈랑 뭐 이렇게. 북한도 고추장이 있잖아요. 네, 고추장은 있는데 안 찍어 먹어요. 평양 같은 데서는 고추장하고 마요네즈에다가도 찍어서 먹고. 여기 한평양은 다르구나. 아니, 오징어를 네. 그냥 말려서 많이 먹어요? 아니면 우리처럼 요리해 오징어 먹지. 볶음이나 뭐 오징어 생물로 많이 먹어요? 그래. 생물로 많이 먹긴 한데요. 오징어 이제 말린 오징어는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오징어가 생물로 먹는 게 우리도 그렇게 아주 오래 안 됐잖아요. 왜 유통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족관도 있어야 되고 동그란 거. 혹시 한국에 와서 오징어 뭐 알바해 본 적 있어요? 오징어 횟집에서 일했었는데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횟집이 있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횟집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
가재미 식혜 이런 거 묻혀서 주는 그런 집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친구가 하는데 가봤는데 그냥 생선을 썰어서 주더라고요. 살아있는 거. 예. 그걸 어떻게 먹지 하고 되게 놀랐었죠.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못 먹었어요. 오징어가 그렇게 먹고 왔는데 오징어 그 회파는 데서 알바를 했었어요. 네. 오징어는 잘 잡으셨겠네요. 오징어 잘 잡았어요. 네. 오징어 잘 먹겠다. 썰어요. 썰기도 잘 썰어요. 오징어 쓸기도 잘 쓸어요? 어렵잖아요, 써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옆에 계신 분은 지금 삼겹살 되게 잘 썰거든요. 양진희 씨. 고기는 좀 제일 맛있는 게 몇 cm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2.5cm. 2.5cm? 기가 막히게 잘 구웠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진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는 잘게 잘라요, 잘게. 대단합니다. 삼겹살 잘 굽는 분, 오징어 잘 써는 분. 라이벌 매치로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근데 좀 궁금한 게 서현 씨가 네. 얼핏 봐도 예쁘고 자세히 봐도 예쁘잖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극찬을. 네, 진짜. 근데 저 정도로 저렇게 예쁘게 생겼으면 고백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한다. 혹시 대시 많이 받으셨어요,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진 않고 한 10번 정도. 10번 많은 거죠. 대부분 소리 여기 지금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와, 동갑이나. 어디서 10번? 여기서? 24살. 일하면서. 저, 횟집에서만 10번. 네. 우리 아라 씨 같은 경우는 홍어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홍어? 그죠? 미인들은 다 그런 쪽에서 홍어 엄청 맛있죠. 근데 거기서 해산물하고 저도 인연이 팁 있네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팁도 많이 받고. 네. 대시는? 대시요? 네. 대시도 받았죠. 10번 넘어요? 근데 아저씨도. 근데 홍원집은 아저씨가 많아요. 홍어집은 아저씨들밖에 안 해요. 많이 가지. 홍어는 주로 40대 이상이죠. 아따, 그러더냐! 이러면서. 홍어집은, 그런 게 좀 있었겠네. 네, 젊은 사람들은 홍어 안 먹더라고요. 자, 오늘 새롭게 이렇게 오신 오징어 아가씨, 우리 박선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북한 이야기. 오늘 정말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 공개해주세요. 김정은 시대 북한 생존 법칙의 두 얼굴. 예, 스위스 하면 시계, 그리고 프랑스 하면 와인, 독일 하면 맥주, 뭐 이렇게 각 나라의 이미지가 있듯이 북한은 네. 안타깝게도 핵폭탄, 전쟁 이런 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 김정은이요, 북한의 그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뭐 여러 가지 과대 포장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예, 김정은 시대 북한 생존 법칙의 두 얼굴. 고립된 북한의 가장 큰 타깃이 바로 미국인 것 같은데요. 2016 미국을 향한 북한 당국의 치밀한 마케팅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 보여주세요.
대박이다. 야, 이게 지금 재밌자고 하는 얘기처럼 장난처럼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핵전쟁을 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일단 내용은 미국 워싱턴 DC에 핵폭탄을 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거 보고 예전에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 임창정 씨랑 정우성 씨 나왔을 때 임창정 씨가 이제 자기 17대 1로도 싸우고 이겼다. 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넌 되셨어. 정이 많고 착한 놈이었다. 됐지? 건드리면 다 죽어. 막 이러다가 한 대 팍팍 그냥 쓰러졌던 그 영화가. 딱이네. 예. 팔이 짧죠? 이거 뭐 무시무시한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하지만 핵폭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조선의 오늘이라고 하는 북한도 전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서 뭐 결국 외신을 겨냥한 건데요. 외부 세계에다 이렇게 알리는 건데 이게 올해 3월 25일 날 공개된 영상이에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이게 공포스럽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표현을 한 거는 예전에는 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미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뭔가 올해 그 여드리를 남겨두고 협상을 좀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스처를 취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례적인 거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도 일단은 대미 전략하면 이런 식이었지만은 그렇지. 이번에 보면 수위가 상당히 높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원래 약한 강아지가 더 짖기 마련이죠.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영상처럼 정말로 북한이 미국에게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북한에서 이제 우리한테 교육하기를 이제 국방이 강해야 경제가 산다.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우리가 국방을 많이 지원하고 이게 핵만 있으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게 개념이 있어갖고 핵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미국을 쏜다는 이런 사상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100%. 북한에 어떤 생각하냐면요. 김정일 때는 이제 그런 먼저 도발을 안 한다 이렇게 다 인식되겠는데 김정은 연락하면서 나이가 젊고 하다 보니까 얘는 좀만 뭐인가 걸치면 무조건 핵을 쏜다 이런 게 사람들이 막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군사력을 군사복무를 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본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제작물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007이라던가 뭐 이런 거 보면 무기가 몽땅 다 자동 저중경 달려가지고 북한 무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영상물이 다 70년대, 80년대 제작물들인데 그때 거기서는 벌써 핵탄이랑 그런 게 다 장비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 군사력 상황에서 그게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미국 본토에 그 중요한 심장에 뭐 핵미사일을 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이유가 뭐 내부 보라고 하는 건지 외부에 대한 진짜 협박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좀 다 들어갔다고 좀 포함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협박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좀 애원하고. 제가 지금 보면서 갑자기 생각드는 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서갔거든요. 우리가 다 센 줄 알고. 다 썼어요. 근데 군사적 공갈을 자꾸 하면서 설하는 거 싫으면 제발 좀 우리 손 좀 잡아달라. 그런 지금 일종의 이제 전략을 지금 펴는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 보면은 그때도 핵이 없으면서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전서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 지미 카터가 왔었어요, 북한에. 지미 카터가 방북했을 때도 이례적으로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봐라, 미국이 무릎을 꿇고 왔다.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미국이 국지 타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핵 사찰을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미 카터가 완 거지. 김정일 시기에도 당시 조명록을 미국에 보냈고요. 일단 결국은 그런 식입니다. 앞에서 그 허세를 뿌리다가 그건 미국이 나와주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인 경우는 지금 좀 더 약간 초강수를 뜨고 있는데 미국이 좀 일축을 하는 상황이라서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북한이 먼저 또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김정은 앞에서 트럼펫을 불었던 우리 강철우 씨는 누구보다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약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그때 그 벅차오르는 그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띠가 막 거기 쏘고 막 중원스럽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때 이랬었지 이렇게 미쳤었지 뭐 이런 게 너무나도 뭉클해 확 했어요. 이제 아까 울컥했는데 웃기는 거죠. 여기 와서 보면은
근데 북한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핵보다도. 뭡니까? 악이에요, 악. 왜 북한에서 군인들을 굶기는지 아세요? 악만 저는 만들려고. 악남.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생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가 싸움할 생각도 없고 편하게 그냥 이게 유지됐으면. 그러니까 계속 군인은 배가 고파야 조국에도 알고 예. 앞으로 나가라면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나갈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걸로 취집해가지고 악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그 첫 출연 때 강철욱 씨의 그 선동극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 오늘 그 악에 바친 선동극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걸 딱 보니까 쟤들한테 답장 좀 줘야 돼요. 네. 지금 온 나라가 평화의 하원 속에서 축제의 분위기에 들끓고 있는 이 시각도 북제국주의자들은 핵전쟁 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겉으로는 인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강성대국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북막대에서는 자유에 굶주린 인민들을 짓밟고 식량야망을 꿈꾸며 핵무기 실험에 왕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에 묻고 싶다. 어린이들과 심지어 노인들의 입에 들어갈 사탄과 나다를 빼앗아 만든 그 핵무기로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이며 누구를 지키기 위한 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라. 또다시 그 장난감으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이 땅에 테러 눕고 살아난 대한의 아들, 딸들인 우리의 희망급 전손들은 쌓이고 쌓인 원한을 담아 일심단결의 핵무기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앉아 있는 저 평양을 촉화로 만들어 버린다는 대단합니다. 진짜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 북한의 과도한 군사력 선전, 이 홍보, 이 과대포장, 제대로 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참 유치합니다. 영상 뭐 좀 조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쾌할 수 없는 사실 약간 무서운 영상입니다. 김성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다가도 똑같은 콜을 던졌는데, 그럼 영상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남한 같은 거는 최근에 또 뭐 선거도 있었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국내적으로도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남한과 미국한테 콜을 보내는 똑같은 현상인 거죠. 뭐 좀 대화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유치하고요. 네, 뭐 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물 같은 경우는 네. 100% 대한민국 국민을 타겟을 한 그런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는 항상 대한민국에다가 불바다를 만들겠다, 네. 워싱턴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런 영상물을 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고 꿈만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쟁을 만약 일으키게 된다면 세계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전쟁은 못 일으켜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중의 그 의견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좀 저런 영상물을 통해서 무서움에 떨게 해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 같은 거를 좀 중단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속셈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저거 보면서 이거 헛가다 계속 부리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상 자체도 물론 유치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미디어 학부 다니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미국 영화라든가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 보면 이거 빈 공간에 그냥 손 터치하면 찍찍 뭐가 나오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백목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겨우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 만화처럼 막 있잖아요. 애들이 저도 좋아할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항상 영상을 보면 저 색감과 저런 자막과 저런 편집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한 40년째 계속 편집하시고 색깔 넣고 장인. 자막 넣으시고 여기서 조금 저는 사실 무섭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봐서. 네. 예. 헛가다 하면은 허세잖아요. 여기 좀 제일 잘 나가는 지금 네 분이 앞에 계신데 내가 이런 허세까지 부려봤다. 한창 뭐 방송을 안 하고 좀 쉬고 있을 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 저도 어떤 형님 때문에 그냥 식사 자리하러 얻어먹으러 간 자리인데 옆에서 누가 인사를 하는 거죠. 봤더니 후배고 근데 그래서 그쪽 테이블에 신경 쓰면서 보니까 아, 지금 계산해줘야 되나? 아니면 조금 지나면 더 계속 추가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미 다 안 먹고 있는데 지금 계산해주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나갈 때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계산해준 적이 있는데 여유치 않을 때. 여유치 않을 때 더 하려고 하게 되죠. 그럼요. 네. 예전에 저 애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당시 한 25년 전, 27, 8년 전에는 휴대폰이 몽둥이였습니다. 아시겠죠? 몽둥이. 그렇죠. 그거 그 당시 가격을 한 400만 원 했어요. 네, 벽돌이요. 그 당시 가격 벽돌. 연애하기 위해서 사줬습니다. 전화하려고. 그렇죠.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하지 만나야 되니까 사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도 좀 나갔고 애엄마도 좀 나갔어요. 세계 결혼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일본에 났기 때문에 이봉원, 박미선 저런. 그 당시에 개그맨들 신혼여행 가면 대부분 다 2박 3일 제주도. 제주도요. 기껏해야 4박 5일 동남아 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5개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인데 신혼여행인데 보름 갔다 오겠습니다. 15박 16일. 어디로? 일단 하와이 3박 4일 또 본토에 하와이 3박 4일 본토에 또 3박 4일 그다음에 7박 8일 크루즈. 사랑의 유람선. 진짜 멋있다. 사랑의 유람선 딱 그때 다 녹화 어차피 스토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대체했습니다 그 당시. 한번 허세 멋지게 부리고 프로그램 하차 깨끗이 해주고. 사실은 허세의 끝이 제가 이 얘기는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랑 이제 밥 먹다가 직원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뭐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갈 수가 없고 비행기도 못 하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고 싶니? 아이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자. 쿨하게 바로. 네, 좋다.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야 내가 누군데? 야 티켓. 야 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티켓이 없어요. 방법을 찾아라 그랬더니 전세기를 띄울 수가 있는데 100명이 예약을 해야 전세기를 띄워준대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여자친구들 다 불러. 그래서 60명이 직원들과 여자친구까지 해서 60명이 모인 거예요. 여행사잖아요. 60명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60명 괜찮은데 1억입니다. 1억 주고 전세기 타고 놀러 갔어요. 야, 진짜 셌다, 4박 이거. 5일 놀러 갔다 오고 그 빚을 지금 10여 년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기 타고 지금도 계속 전세로. 멋지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 전세요? 전세, 아니.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사 갔어요. 전세기 타고 월세로. 근데 북에서 오신 분 중에서 우리 강철호 씨가 북한에서 가장 허세를 좀 많이 부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북한 남자 하면 허세라는 느낌. 네, 어땠어요? 그냥 뭐 숨 쉬는 것까지 허세죠. 근데 제가 지금 준비했던 말이 있었댔는데 지금 스케일이 워낙 커가지고 이 나만의 허세하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싶을 때 해보세요.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꼬실러 가는 거죠. 가는데 딱 첫 꼬심이에요. 딱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급 담배 있잖아요. 여기 그 담배가 엄청 거기서는 고급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한 각 사가면 돈이 없어. 대술로 파는 그 매장이 있어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계피담배. 그래서 저는 딱 석 대를 준비해요. 제일 비싼 담배를 사는 거예요. 석 대를. 가게다 딱 각 좀 주세요. 다 싸요. 딱 가가지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 딱 하고 나는 누구다. 나 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슨 뭐 사랑한다, 뭐 어이 닭살 돋고 이런 거 없어요. 딱 전에 딱 그러잖아. 근데 내 어떠냐?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딱 그렇게 되면 호감 딱 보이는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때 안주머니에 천천히. 이거 빨리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아마추어예요. 천천히가 들어가거든요. 딱 끝내가지고 한 대밖에 없어요. 어차피 피었으니까. 딱 한 대 딱 피우는데 한 대 딱 물 때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한가로 써서 하루를 못 피우네. 딱 물고 그 각을 착 말아가지고 탁 멋있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속대사는 어머 돈 좀 있네. 칸에 이제 남자들이 더 중요한 게 진짜 가죽 장갑을 껴요. 장갑? 근데 가죽 장갑이 딱 있는데 그 가죽 장갑이 진성동복에다가 이제 어성구들 딱 신어야지 이렇게 딱 살아나거든요. 각이 딱 잡는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헛가다라고 하고 남자들 보고 각 잡는다 하거든요. 딱 와갖고 이제 그 고양이는 이제 한물 지나갖고 이제 그 장갑을 딱 끼면서 있는데 언니가 몰랐대요. 근데 지나고 알아보니까 그 형님이 장갑을 그날에 동복이고 옷이고 신발이고 지금 미래갖고 지금 각 잡고서 한 줄만 꼬신 거예요. 그걸로? 예. 야, 이게 우리 어머니 얘기도 아니고. 지금은 좀 세련돼가지고요. 네. 담배가 아니고 거름물로 헛가다를 부리거든요. 거름이요? 어떤 거름이요? 어떤 걸, 어떤 허세? 그러니까 이게 한류 드라마가 저기 북한에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저는 건상우 흉내를 냈어요. 미치겠다고? 권상우? 어떻게, 건상우 분의 그 행동 흉내를 냈는데 걸음을 흉내를 냈는데 있어 보이는 걸음 있잖아요. 있어 보이는 걸음이 어떤 거예요? 평시에는 무슨 어깨 쭉 올리고 걷다가 딱 앞에 딱 이쁜 애가 딱 오게 되면 권상우. 바빠. 야, 오늘 허세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 많죠. 우리 명선이 씨 허세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 허세 부리는 애를 좀 교정을 시킨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북한에는 좀 잘 사는 집들은 잘 사는 표현을 대부분 안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배워나게. 이렇게 단 간부집 자식들은 좀 허세가 많아요. 헛가다가 네. 특히. 근데 여자친구인데,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파코피아노를 선물로 줬대요. 네. 파코피아노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팔면 한 500 내지 1000불 정도 하는 거거든요. 처음 사귀니까, 그랬구나 하고, 언제 우리 집에 놀러와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그때 27,000불짜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놀러 오게 해가지고, 우리 집 그랜드 피아노 있어. 한번 쳐봐. 굳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저한테 표현하는 게 너무 진짜 막 야식롭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우리 집 피아노인데 여기 평양에 개인 집에 석 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게, 그 청진에서 오신 우리 오징어 아가씨, 그 박서연 씨도 허세를 좀 부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청진, 북한의 그 허세와 남한의 그 허세가 좀 본인이 느끼기에 다른 게 좀 있는지. 허세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헛가다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북한에 합해교환을 했었었는데 그때 합해교환 하기 전에 6만 원짜리 패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어느 날 갔었더니 그 옥수수 국수에다 쑥갓 넣어가지고 죽을 써먹는 집이었어요. 6만 원짜리 좋은 패딩을 입고 있는데. 네, 근데 어느 날 합해교환하고 저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다고 혼났었거든요. 근데 그 패딩을 그 친구가 입고 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뭔가 나는 한국에서 적응 잘 하고 그렇지. 네, 그런 거 있지. 뭔가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뭐 금시계, 뭐 금이빨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되게 많이 잘 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저는 금시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게 금리빨 뗐거든요. 네. 근데 뭔가 언니는 한국에 이제 와서 이렇게 잘 산다 금리빨까지 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안으로 넣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아래로 이렇게 웃으면 거기서 그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금리만 했다? 네.
약간 자랑할 수 있지. 근데 걔가 딱 보고 이러더라고요. 언니, 한국은 금리빨 안 하고, 무슨, 뭐라던데? 비싼 걸 하죠, 요새. 크라운 같은 거. 네, 그걸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방 먹었네. 네, 김정은 시대 북한 행정법의 두 얼굴. 이번에는요, 북한의 이미지 세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김정은 시대 북한 생존 법칙의 두 얼굴. 2016년 봄 김정은의 이미지가 확 달라졌다. 달라진 그의 컨셉트는 바로 부드러운 남자. 평소 자주 신던 지높이 신발을 벗고 주민들과 같은 운동화를 신은 김정은. 공포 정치에 무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버리고 인자한 민생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은의 이미지 세탁. 사실은 자신의 이미지를 부드러운 남자로 바꾸려는 김정은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네. 아니, 김정은의 이미지가 진짜 계속 웃고 있고,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이 당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전선동부에서 하는데, 김일성 시기하고 뭔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을 스스럼 없이 던지는 것 자체가 예전에 김일성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기유법을 많이 쓰는 수령이다 해가지고 인민들한테 상당히 친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든論理적인 말을 많이 안 하고 뭐 산모의 아픔은 10달을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유법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입지를 또 굳혀 나가야 되고, 중요하게는 또 당대회죠. 당대회라는 계기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장으로서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 근데 반발이 워낙 많거든요. 지금 보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막 터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급급한 거죠. 그게 이제 평양시 선교교에서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인데. 이게 지금 낙서가 이제 김정은 타도라고 이제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평양시에서 벌써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게 완전히 대사고거든요, 이게. 그렇죠.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늙은이들까지 이제 굴을 쓸 수 있는, 팔을 널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필적 감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당적으로 이제 이거 무조건 잡아라. 지시를 줍니다, 이제. 그럼 이제 국가보육비다 지시 주고 인민보안비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담당자들이 나와서 100% 모인 상태에서 이제 노동신문이라든가 이제 독성실기 자료라든가 무슨 이런 걸 줘가지고 이제 불러줍니다. 불러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다 필적을 이제 쓰죠, 이게. 근데 이게 잡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 누구 하나 잘려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북에 있을 때 김 부자의 욕을 혹시 어디 써있던 걸 보신 적 있어요? 조그맣게라도? 이제 우리 학교는 다 이런 걸 물바자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정일이라는 이름을 100% 다 바꿨거든요. 그 남자들이. 근데 거기다 이정일이 뭐 죽어라 이렇게 썼는데 동그라미를 지우고 거기다 기읍을 넣고 미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딱 오고 보이부 사람들이 2명씩 딱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못 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돌리면서 이렇게 나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썼는데 이제 우리 학급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한 3일 동안을 등교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진짜로. 김정은 이름을 못 써요? 일반 사람들? 못 써요. 큰일 나요. 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이름을 못 쓴다고? 예, 맞아요. 태어난 날도 바꿔야 돼요. 네. 태어난 날도 바꿔야 되고. 향미 씨도 봤어요? 네. 저희가 중학교 5학년 때 김정일이란 그런 끼라가 돌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앙당에서부터 간부들이 온 학교 인민반부터 똑같이 표지를 쓰게 해요. 근데 막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내가 혹시 걸릴까봐 아닌데도 나 막 떨매 소리. 근데 나중엔 잡았는데 거기 어린 애였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안기부터 먹고 얘가 이런 글을 썼다는 소문이 확 돌았거든요. 애를 잡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한번 필적 조사를 받았는데 화장실에 써놨다는 거예요. 김정일이와 김일성은 죽으라고 욕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화장실 주변에 학교, 공장기업소 사람들은 막 땅가는데 나 하나로 놓고도 20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국가보위부하고 시보위부가 나와서리 왼손, 오른손, 정자, 색자 이렇게 바른 걸 이렇게 흘게 쓰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는 이렇게 포스터를 썼는데 전환이 해라고 썼어요. 포스터를 전환이 해를 딱 썼는데 거기다 전두환이 해를 바꿔놨어요.
와, 진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 막 떠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낙서를 간혹 볼 수 있군요. 네. 예, 최근 북한 당국이 근데 김정은뿐만 아니라요. 이것의 이미지 세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 씨가 준비하셨죠? 최근 북한은 보안원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 뭘까요? 보안원이 뭔가요? 네? 경찰. 그게 뭐 공공의 안녕을 하는 뭐 공안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포도리 만들고 포도리에서 귀엽게 만들잖아요. 네. 친근하게. 장수원 씨가 듣기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어머, 써니 오빠는 로봇 같아요. 로보트. 알파고? 같아요. 믿음직한 오빠. 멋진 오빠? 멋진 오빠. 멋진 오빠 이미지로? 이보은 씨. 저는 그냥 호돌이 오빠? 호돌이 오빠. 호돌이 오빠. 네. 거기도 호랑이 있으니까. 자, 정답 확인합니다. 네. 아, 무슨 오빠야? 최근 북한은 보안원의 이미지를 오빠로 만들고 있다. 세상 삼아 이야기하는 이런 성과 속에는 농장원들과 한준호의 선 심정으로 10여 년 세월 농장을 물신양면 다하여 도와나선 인민보안원들의 헌신의 구슬땀이 진하게 스며져 있습니다. 보안원의 이미지를 옆집 오빠로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얻기 위한.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독재 기구라고 하거든요. 이 공권력을. 독재 기구의 대표적인 기관이 보안 기관하고 그다음에 보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냐, 정권이나 그다음에 당국을 대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칼을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주민들의 치안이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부단히 때리는 기관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지금 시장화되면서 보안원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처럼. 근데 예전에도 필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보안원들의 그런 개별적인 영웅적인 그런 희생정신. 왜냐하면 이게 물에 빠진 애를, 당연히 물에 빠진 애인데 그게 경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도 건지죠, 그거를. 근데 거기 보안원이 건졌다든가, 화재난 집에 들어가서 무슨 뭐 누군가를 구출했다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보안원이 했다면은 그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 놈 쏘기 전에 저 보안원부터 먼저 싸러 맞았다고. 네, 맞아요. 그런 말을 할 만큼 원성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보안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이려는 그런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당해본 건 없는데요. 네. 지나가다가 봤는데 네. 어떤 공사장에 보안원들이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 데리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패고 막 밟아놓고 막 때리기도 하는구나. 저희는 시장에 가서 봤는데 그 시장에 보안원들이 나와서 장사를 못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 단속원이 말하는데 이 여자가 대꾸를 했어요. 그랬다고 저을 때 가지고 내리쳤는데 여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진짜예요. 그 보안은 구속 안 돼? 네, 구속되겠죠. 근데 너무 그거 보는 순간에 이거는 인민을 지키는 보안원이 아니라 타격하는 보안원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접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안원들을 대상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최악으로 느꼈던 때가 한 번은 그 유행자 집결소라고 그런 데가 있는데 출장을 나갔다가 신원 확인을 해본다고 데리고 그 유행자 집결소에 갖다 가다 두는 거예요. 그래 확인하고 보낸다고 가다 뒀는데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확인만 한 보낸다고 했는데 왜 내놓지 않냐고 했더니 그 집행하는 사람이 나는 그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네 위반자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러면서 막 유치하게 막 그 위반자들을 세워놓고 노래도 시키고 막 쿨뜯기도 막 시키고 안 하면 말 안 듣는다고 또 위반자들을 집단적으로 처벌을 주고 거기서 그 순응하지 않고는 막 견디게 막 그렇게 만들어 진짜 최악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주말에 그 화투를 치다가 네.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이게 화투 치게 되면 아무래도 문을 걸어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문 두드리게 되면 보안원이 오게 되면 문 안 열어주니까 친구를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하니까 너도 놀라니 문 딱 열었는데 보안원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순간 그 순발력으로 어머나 보안원 동지 오셨습니까? 그쪽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얘네들 싹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화투를 친다는 그거를 받고 이렇게 조사하러 왔는데 일단 지금 너희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우니까 너 자기 내 방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가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증거 있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풀려 나왔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길에서 만날 때마다 야 너 이거 안 나 오라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거 안 나예요. 그 사람들은 고운 말을 못해요. 따와가지고 야 내 저 뭐 일 있어 근데 담배 한 막대기 좀 가져오라. 그래. 아니 지 줘야 그걸 사가는 거지. 난 지혜를 안 주는데 왜 사가냐. 내가 사주게 된 보안운동지 내 계속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빚졌습니까? 엄마 진짜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 사람들 길에 볼 때마다 나중에 계속 피해 다녔어. 계속 볼 때마다 담배 뜯어내려고. 저 실제로 저렇게 해가지고 한류 단속을 하는데요. 앞에 친구라든가 엄마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엄청 걸려가지고 총살 당하고 잡혀가고 이런 게 실제로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부부간이라도 부모지간이라도 약속이라는 걸 해요. 노크로 내가 3번을 두드리면 엄마하고 4번을 두드리면 아빠하고 맞아요. 2번을 두드리면 무슨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노크의 약속을 가지는 거예요. 네, 김정은 시대 북한 생존법의 두 얼굴. 이번에는요, 북한이 널리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2016) 북한이 홍보하는 최고의 명품은 네모이다.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약 쪽입니다. 어떤 약? 약이요? 약이요? 약. 네. 북한의 약이. 자, 아이고, 이모 씨. 뭐야? 알았다. 숙취약. 숙취? 숙취해소약? 숙취해소약. 예. 최고의 명품은 신경통약이다. 신경통약. 오, 비슷해요. 많이 아파서. 온몸 예. 정답. 2016 북한이 홍보하는 최고의 명품은 남자의 자양 강장 약이다. 남자 성기능 강화, 성력제. 정력제?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만병통치약? 장선 씨. 그 김정은처럼 얼굴이 안 있어요. 다이어트. 네, 살찌워 보이는 뭐 이런 설사약. 살을 찌게 하는 약. 네, 있어요. 정답 확인합니다. 2016 북한이 홍보하는 최고의 명품은 만병통치약이다. 성대 씨가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저런 약이 있구나, 진짜. 자, 지금부터 북조선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 만병통치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건강면약, 유니콜론입니다. 무병, 장수, 청춘, 미용, 이 면역 부활제, 항암 치료제, 당뇨 병약, 몸까기 조절제. 이 몸까는 게 그 몸을 까는 겁니다. 살 뺀다고. 거기에서 그저 다이어트가 필요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몸까기 조절제, 성활성약. 성이라 하는 거는 그저 다가리, 하루에 30알 막 나버리고 이러는 거니까. 자, 지금 보시면 국제특허, PCT, AP, WIPO, 이건 뭔 직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뭔가를 받았다는데, 요거 역시 뭔지, 근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양 PC. 아니, 21세기 건강 명약인데 그림은 18세기 후반이야. 그림은. 자, 그런가 하면 또 옆에 보시나요? 네. 장생불로의 명품, 청궁백화. 조선 북부의 깊은 산 중에서 자라는 야생 삼지구엽초의 유효 성분을 추출한 식물성 건강식품입니다. 어디에 좋아요, 어디에? 요거는 설명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장생불로. 네, 오래 살고 늙지 않는다라는. 네. 피부 미용약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거 그저 여자들이 아주 많이 먹는데 삼지구엽초 남조선에서는 그냥 차로도 많이 마시고 약재로서는 삼지구엽초다 했습니다. 자, 그런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금당 이주사약. 무병장수는 꿈이 아닙니다. 쓰는데 간이 손상되었을 때 대장염, 위병, 위경련, 어혈, 불면증, 당뇨병, 허약증, 위장염. 지금 중요한 거는 쓰는 데라는 걸 보시면 네 번째 줄. 일부 암질환과 사스를 포함한 전염병들을 예방하고. 아니, 저 약 하나로 저렇게 많은 병을 고쳐? 더 웃긴 거 있어요. 금기증. 금기증은 없다. 이 주사를 맞는 기간 술을 마셔도 되며 가림 없이 음식을 잡숴도 된다. 너무 좋네요. 부작용 읽어주십시오. 부작용은 없다. 주사를 맞는 기간 병든 부위들이 감각되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병이 치료되고 있다는 증거로 된다. 야, 저런 설명은 거의 동네 약 구렁이 오시는 분들 한 20년 전에 옛날에 구렁이 가지고 오는 아저씨들 있잖아. 자, 애들은 가 할 때. 지금 도저히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십니다. 안 나오신다고 했죠? 대한민국 독조선 다 앞에서 당연히 최고죠. 최고입니다. 이분보다 센 사람 없습니다. 모든 만병통치약을 쉽게 풀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며 나는 북한 돌격대다. 곡괭이질도 하고 한마질도 하고 마대 치고 달리기라든가. 와, 말도 안 돼. 200일 전투 막 300일 전투 하잖아요. 딱 2시간밖에 안 재워요. 원래는 제 시간에 재우라는 건데 제가 제를 못해서 양 안 잡았는데. 진짜 고생이랑 고생 다 했어요. 찌꺼기들이 간다고 하는 게 이제 돌격대입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막 괘씸하네요.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며 네. 박수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유니콜론 이거 효과 있습니까? 설명 좀 일단 당뇨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전형은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당뇨고 비우전형은 음식 조절만 가능하고 약만 복용해서 수치를 떨굴 수 있는 거를 이제 제2형 당뇨, 비우전형 당뇨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근데 이 혈전이랑 당뇨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 두 개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뇌진탕. 뇌진탕. 이거 뇌진탕은 왜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뇌진탕이 들어가. 식물신경장애. 이거 이제 식물인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걸 먹으면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거? 못 일어나면 뭐 11몇 프로에서 뭐. 근데 그 순금도 99.9%라 그러는데 이거 49%면 거의 90%인데 다 낫는다 소리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붙여놨네요. 갱년기 장애 및 위인질환. 이거 얘기하면 또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뇌혈전하고 결국 갱년기 장애. 이 유니콜론이 어떤 약이라는 겁니까? 쉽게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뽕 좀 치는 가장에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 좀 해주시면 정말 미안합니다. 네. 이 자꾸 원장님이 안 믿으시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한 전문가가 숨겨놓은 빛깔 좋은 돌덩이를 장난삼아 주머니에 넣고 이틀째나 지냈는데 그것은 무서운 우라늄 원석이었습니다. 우라늄 원석을 놓고 다녔는데 끝내 이제 포기하고 절망에 이뤘습니다. 왜냐면 끔찍한 화상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유니콜론으로 75일 만에 회복됐습니다. 그런 가정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거 다 완치했습니다. 그렇구나.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이 약에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이게 다 이거 올리지 이거 만병통치약?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병장수 어디 있다지 있냐고? 않습니까? 유니콜론. 아니 그럼 이런 약이 있으면 어떻게 진작에 좀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장군님 저거 뭐야 뇌혈전 와서 이렇게 쫄뚝거리지 않게 오래 사시게. 김정인 장군 가자마자 만들었어. 네, 이제 천궁백화입니다. 완벽한 거 보시다. 이 상주구엽처럼 음양각이라고 하거든요. 음자가 음란할 음자가 맞아요. 그리고 양자는 네 하는 양자예요. 운양각. 음양각. 그래서 음이죠, 양이 잎을 뜯어먹고 음란 행위를 수천 번을 했다 가지고 붙인 게 음양각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톤에서 1g 정도를 추출한다. 한 톤에서. 한 톤. 그건 그러면 정말입니까? 북한산을 아주 그냥 면도 아저씨 그냥 딱딱 믿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안에는 아무 없는데. 그리고 남녀의 성분에서 왜 여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는 음양각을 사실 한의학적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심장, 진정. 혈압 조절하는 건 맞습니다. 이 성기능 장애, 발기부동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전립선병, 이건 전립선염. 음양각을 전립선에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새 힘이 솟고 사화무역이 높아진다는데 약을 먹으면 사화무역이 높아집니까? 아주 정말. 이거 이상님 먹으면 안 되겠는데. 이상님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때 그 먹었던 약이 혹시 저거였나? 그리고 이게 이제 로세 증상들이 현저히 경감되며 갱년기 여성들은
월경을 다시 하게 된다. 생리를 하던 여성이 북한에서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이 딸려서 생리 끊겼던 사람. 근데 아직 그런 사람들은 영양이 좋아지면 일순간 3, 4년 생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갱년기 와서 다시 여성들이 월경을 다시 한다? 그럼 임신도 할 수 있고 애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전혀 이제 믿음이 안 가고요. 그리고 로세의 증상들이 현저히 경감된다. 젊어진다는 건데 제가 북한에서 왔고 한약을 음양각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 동기들, 제 친구들 보게 되면 제가 제일 늙어 보이거든요. 절대로 로세의 증상들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나 뭐 금기가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음양각은 원래 마음껏 써도 됩니까? 금기 없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이 음양각의 부작용은 많이 먹으면 단뇨증이 생겨요. 단뇨증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보신 결과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약에 이런 거를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임상, 경상 뭐 이런 걸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다니던데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게 과대광고로 걸린다는 거죠.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이상민 씨. 네네.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설명을 드리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저의 생활에 만족하고요. 저의 어떤 인체에 대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나가서. 그래도 저 약을 먹으면 사업 기운이 돈대요. 반알만 드셔볼래요? 이제 거의 다 갚아가고 있어요. 장소환 씨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요, 부모님께서 건강히 오래 살라고 이름도 장수원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장수원인데. 딱히 약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은 씨야말로. 전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 등산하면 되니까 저는 뭐, 이봉은 씨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등산. 부부 사이를 위해서라도. 저요? 애엄마가 저 갱년기인데 갖다 줘야겠네. 북한에서 이 약 보신 분. 금당은 있었어요. 금당 주사약은 있었어요. 맞아봤어요? 저게 금당 1호 같은 주사는 오래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기 한 14년 전 그 정도에서부터 나온 주사인데 저희 어머니가 힘드시고 피곤하실 때마다 저걸 맞았는데 약간 그 면역 증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건 뭐 몇 대 맞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만 좋은 거라고. 주현 씨. 저도 맞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맞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가 커서 이렇게 약이 좋다고 설명을 하면 무조건 사요. 근데 평양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약 장사하시는 분이 뒷덜리기라고 전문 이렇게 간부집이나 잘 사는 집을 찾아다니며 파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와서 설명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저거 맞으면 아프던 만병통치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잔뜩 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았는데 뭐 눈에 띄게 알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마디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무슨 약을 복용한다든가 할 때는 전문가한테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드시더라도 확인된 약들만 이렇게 복용하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이 약이라는 게 이 한자로 보게 되면 즐거울 약자의 풀초변을 얹은 거거든요. 채소만 많이 먹고 건강관리만 해도 등산 다니는 것처럼 해도 별도로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네. 우리 최고의 의사 박태현 회장님. 네, 아니 하나씩 사실대로 해서 그냥 약을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뭐 온갖 기능을 다 적어서 만병통치약을 굳이 그렇게 막 허위로 만들 필요까지 있을까요? 네, 외국에서 본 데는 저 김정은이 젊은 사람이 외국 유학도 하고 북한의 이미지가 바뀌어가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지방에 그 어떤 모든 침체된 경제를 살려서 주민들의 주머니 돈을 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는데 돌아가자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 돈이 다 있고 국가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건 국방에 다 지출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약들을 만들어서 뭐 외국에다가도 좀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런 약을 누가 사겠나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지 돈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 하나 최고쳐도 한 중국 돈을 한 100원부터 150원 사이거든요. 우린 다 필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흰쌀 한 지대가 100원인데 100원부터 110원 사이거든요. 근데 그 약 한 통을 100원 넘어서 사다가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에다가 약도 홍보해서 돈도 좀 굴고 먹어. 북한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털고 그 기본 그긴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TV에서 혹시 광고하실 때 있어요, 그런 거?
네, 광고. 주사약 뭐 이런 거 다? 네, 해요.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광고하는 거는 북한에서 못 봤고요. 이렇게 직접 만드는 과정부터 다 보여주더라고요. 공장에 취재하는 식으로 기자가 찾아가서 그 처음에 첫 단계부터 진짜 그 약초를 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마스크 다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에 포장이 되고 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약표 이거는 어느 병이 어떻게 좋고 무슨 약초가 들어가서 그 약초는 어떤 작용을 해서 좋다. 이래서 그 약의 설명을 쭉 다 해줘요. 그거 들으면 진짜 야, 저 약 먹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게끔 만들어요. 야, 삼지구엽초를 1톤을 1g으로 쓴다는데. 네, 삼지구엽초 있잖아요. 예. 제가 국경에서 밀무역을 하면서 약초를 달았었잖아요. 근데 삼지구엽초 중국에서 엄청 많이 요구해요. 그리고 또 키로당 단가가 있거든요.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삼지구엽초가 이제 산에가 구경해보기도 힘들 정도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산에 가서 이제 삼지구엽초를 캐서 북한 사람들이 그걸 더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그 약 가격이 얼마인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한 톤이면 키로당 단가가 있는데 그렇지. 한 톤에서 1g을 추출해서 약을 어떻게 생산을 하며 그게 어떻게 자재가 돌아갈지. 약값이 1억이에요. 우리 북한에서. kap셀 하나에 1g을 만약에 넣는다고 쳐도 거기에 만약에 50알이나 100알이 들었으면 어휴 1g짜리 50알이면 50톤이 50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걸 만들려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암까지. 이거를 믿고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저런 약을 되게 좋아하네요. 왜냐면 정합지던 딸이 미낭 가게 됐거든요. 비행기. 그래서 키 크는 약을 먹였어요. 근데 걔가 하반신 마비에 어느 장애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뭔가 효과를 봐야 되니까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분명히 안 좋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픈 사람들은 뭐라도 믿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비싼 돈 주고라도 사서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실제 그래요. 저희 엄마도 금당 주사 있잖아요. 그게 저희 고향에서는 금당환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당환을 먹었었는데 실제 엄마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약장수가 뭐라 거짓말 분명 치매에도 불구하고 사서 먹었어요. 탈북 미남 미녀들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 광고가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하연 씨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광고 보고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안 믿겨지는 게 있긴 있었어요. 뭔데? 그 김혜수 씨가 광고하는 고기 굽는 거. 네. 네. 그거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집에서도 자주 구워 먹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데 진짜 그게 연기가 안 나는지 아니면 기름이 진짜 안 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기름 없이 그 튀기는 거 그 얘기하는 네. 저는 그 생리대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런 것까지 굳이 그것까지 선전한다. TV에서 나가서 선전해야 되나. 북한에 선전 없어? 광고 없어요? 없어요. 그게? 네, 되게 보고 민망했어요. 생리대는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있어요. 대동강 생리대 있잖아. 제일 못 봤어요. 대동강 생리대? 대동강 생리대. 이름도 잘 그건 제일 못 봤어요. 양진희 씨는 못 봤어요. 저는 그 어머니들이 가지천 있잖아요. 가지천 그 가열로 찢어가지고 그거 씻었어요, 보니까.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반에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생리대를 사용하고 어떤 애는 천을 사용하고 이렇게 네, 달라요. 극과 극의 생활을 하는 거네요. 그 한국에 와서 그 샴푸 광고를 찍고 샴푸? 네, 샴푸 광고 그 전지현 씨 했어요 하면서 했던 그 광고 봤을 때 그게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휘날리는데 너무나도 그게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저 여자는 어떤 신비한 여자길래 저렇게 머리카락이 저렇지? 샴푸를 써도 어떤 샴푸를 썼길래 저렇게 저런 머리카락이 나오고 너무나도 그 여자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샴푸를 사서 우상화. 썼어요. 네.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주름 없어져야 하면서 이렇게 그 주름, 짙은 주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 엄마한테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버이날에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렸는데 그걸 아무리 1년 동안 2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광고 다 믿으면 안 돼. 저도 광고 보고 놀란 게 있는데 저는 그 TV 광고가 아니고 인터넷 하다 보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광고 배너가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뚝 뜨는데 그 자면서 살 빠지는 약이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예, 그러니까 저는 출산을 하고 그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약을 딱 보니까 살은 잘 안 빠지는데 엄마 세상에
이 약을 먹고 자기만 하게 되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니까 무슨 걸 힘들게 운동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전화번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었거나 맞다는 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했더니 한 달치가 40인데 두 달치게 되면 10만 원 DC에서 7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약이 비싸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비싼 약이니까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한 달짜리를 먹어볼게요 해서 한 달 이렇게 딱 샀어요. 사가지고 오자마자 오늘 밤부터 먹어야지. 딱 하나 먹었어요. 먹고 딱 잤는데 다음날에 아침에 이렇게 상담 이걸 약을 하거든요. 매일 상담해서 체크해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니 진짜 전화 왔더라고요. 약을 드셨나요? 그래서 약을 받아서 어제부터 먹었다. 근데 그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 했더니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다른 거를 과일이든 뭐든 드시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6시 이후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약 안 먹고도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먹는데 보름 동안 계속 전화 오고 오늘 몇 인치 뭐 이게 차를 쟀는지 몇 인치 뭐 줄었고 그다음에 몸무게가 얼마나 그대로예요. 제가 진짜 월요일까지 끊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안에 하나도 안 빠지고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전화 오지만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안 먹겠어요. 그래서 장롱에다 접어놨다가 그 아영이 줬어요. 아니, 진짜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살 빠진다고 약 사놨는데 이거 드시면서 하루에 4kg만 뛰시고요. 맞아. 6시 이후에 안 드시면 됩니다. 다 빠지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이만갑의 고운 여성으로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면서 살 빠지는 약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정말요. 버정석옷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저도 처음에 날씬했어요. 근데 한국 나오니까 또 살찌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그래서 TV를 앉아서 보니까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날씬했는데 어떻게 하면 날씬해지? 근데 그 홈쇼핑 쫙 나오는 게 버정석 그 아줌마가 배 여러 번 잡혔던 게 버정석을 탁 입혀놓으니까 S라인 막 되는 거예요. 야, 난 저 여자보다 내가 날씬한데 내가 입으면 완전 S라인이 되겠네.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한 이틀 후에 하나온 동기가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저거 입고 결혼식장에 가야지. 입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코다 잠궈도 될 거를 힘들게 해서 마지막 코에다 딱 잠궈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부피라는 건 많이 먹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한없이 먹고 나니까 배부르지. 앉지를 못하겠지. 뻣뻣이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기도 불편하고. 그날 10만 원 주고 간 번전에 반도 못 빼고 왔죠. 나는 여자들 간혹가다 이렇게 흔히 후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터지는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맞아. 저는 투둑했는데 옆에 사람 지하철에서 방귀 낀 소리인 줄 알고요. 옆에 할아버지가 앉았다가 이러고 보는 거여서 방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턱구가 이 안에 거 이게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막 꺼내서 보여줬어요. 자, 지금 어쨌든 광고까지 이렇게 약품 광고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 북한 생존 법칙의 두 얼굴. 이번에는요, 당국만큼이나 북한 주민들도 생존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애쓴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여주세요. 최근 북한 학생들의 생존 수단은 네모이다. 북한 학생들의 생존 수단이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녀들의 3단계 힌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대답해 주세요. 먼저 한송이 씨. 1단계 보기입니다. 제가 살던 북한에서 강석이 오빠랑 철남이 오빠가 너무 멋있어갖고 가시나들이 막 줄을 절절 따라다니며 옆에 앉아서 계속 봤거든요. 그래 제가 너무너무 질투나서 했는데 그게 과연 뭔지 한번 알아맞혀주세요. 뭘 주는 거예요? 주워서 파나?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단어 몇 개 빼먹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힌트 맞아요? 예, 힌트 맞아요. 자, 2단계 힌트 보시죠. 최주현 씨. 2단계 힌트 써 있습니다. 2단계는요, 제가 16살 때, 이것을 배웠어요. 이것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한창 열풍했어요. 그거 배우는 게 완전 추세였어요. 제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아빠가 은방울이라는 정품을 18만 원 주고 저한테 샀었어요. 네. 그때 당시 쌀 100kg 쌀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가진 게 제일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요? 좋습니다. 3단계. 답이 왔습니다. 이양미 씨. 3단계 보실게요. 저는 개인 교사까지 했는데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애가 우리 반에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여자. 근데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손에 막 물통기 쥐고 팅팅 붙다 보니까 그만두었거든요. 자, 성대현 씨 정답은? 저는 정답입니다. 악기입니다, 일단은. 정답은? 악기의 한 종류고. 정답은? 바이올린 아니면 기타. 바이올린입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피아노에 피아노. 피아노. 성대현 씨? 아니, 철남이 오빠랑 오빠들이 피아노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지. 북한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럼. 이게 피아노라고 하면 피아노지. 야, 성대현 그런 걸 몰랐네. 북한 피아노 들고 다녀요. 정답! 정답은? 최근 북한 학생들의 생존 수단은 네일 아트다. 네일 아트. 자, 우리 정선 씨가 한 방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정리해. 정선 씨. 오리지널 정리해. 잠깐만. 설마 지금 진짜 정답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아니죠. 기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에이. 뭐하고 있었지? 그쵸? 집이 잘 산다 그러는데 굳이 기타 치겠어? 그래, 피아노 치지.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최근 북한 학생들의 생존 수단은 기타입니다. 근데 왜 생존 수단? 보통 취미로 배우는 기타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기타 같은 거는 하모니카 기타 대중악기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선호도 하고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예체능이 대학 입학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동원되거나 뭐 이제 뭐 돌격대 가든 뭐 하다면은 특기생이라고 해서 뭔가 할 줄 아는 악기 할 줄 아는 애들은 그만큼 이렇게 좋았어요. 같이 일을 안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실짬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워낙에 북한은 동원돼서 갈 곳이 많잖아요. 일단 뭐 건설장이다 하면은 너는 뭐 일하지 말고 기타 틀어라. 이게 선전선동 효과인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기타를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 대중악기로는 기타보다는 아코디언을 더 이렇게 많이 선호해요. 소리가 더 크니까. 근데 아코디언은 기타에 비해서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기타는 북한제도 많이 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악기 중에는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에다 흙 묻히며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기타라도 그나마 저가형 악기를 내가 안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치게 되면 손에다 흙 묻히지 않고 편하게 남들보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타가 생존 기타 수단이에요.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기타요. 저기 아코디언이 말해 예를 들어서 평균 뭐 $100다 하게 되면 기타는 중국 돈 100위안 이하로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기타가 싸요. 4만 원 했거든요. 개인이 직접 앉아서 그 재료를 다 사다가 만드는 기타가 있는데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그냥 만든 가공 기타를 살 수 있고 그리고 비싼 기타는 중국 돈 400원에 그 운방울 기타 제가 쳤던 그런 기타는 평양에서 내려오는 정품이에요. 운방울 공장에서 만든 그런 정품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산도 있어요. 그런 건 중국 돈으로 뭐 500원. 10만 원 정도면 네. 북한은 이게 기타 치는 게 유행이 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밤만 되게 되면 정전이 되니까 하거든요. 그럴 때 창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기타 소리 나게 되면 은은하게 저기 멀리까지 퍼져가지고 저 아랫집 옆집에서 대청하게 되면 마음의 창가에 등기닥차 뭐 이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기 기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기타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 청진 금수저 시스터즈 최주현 씨, 이향미 씨의 기타 연주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낯설어 모르겠지만 지금 정이 들어서 너와 나 친구 되었지. 마음의 창문을 열어 너와 나 마음 합칠 때
내게 아껴주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수천 개 막장이라 저라도 못 갈까요? 같이 가자요 같이 가자요 우리 서로 장군한 곳대요 성천도를 걸으는 세탄전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생존 법칙의 두 얼굴. 오늘은요,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 펼치는 그 이미지 선전과 그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미지를 좋게 바꾸려고 한다는 행동들이 오히려 더 이미지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 자체가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별별 병을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북에 있다고요. 진짜 필요한 만병통치약은 북에는 지금 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러 간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